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자, 지금 고향 창릉동 현재 3도입니다. 어제는 영하였는데 다소 기온이 올랐네요. 오늘 낮 최고 15도로 예보됐습니다. 부산은 21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예년 같은 날씨로 돌아가고 있는데 주말에 또 비 소식이 있고요. 금요일이 입동이죠. 네, 입동에 접어들게 되면 본격적으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밤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전망인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각별히 건강관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건희 모친 최은순과 김건희의 오빠인 김진우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충북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늘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목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요. 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새벽 배송을 놓고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 토론이 있었는데 누가 더 잘했다고 보시는지 의견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채팅방에 그 설문을 올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잭슨 황 CEO가 APEC 회의 기간 동안에 한국에 약속했던 GPU 26만 장 공급,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GPU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산이면서 한 장에 4만 달러를 넘는 전략 물자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 GPU 보유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정부와 삼성, 현대차, SK 네이버가 각각 수만 장씩 확보하면서 독자적인 AI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제는 거대 언어 모델을 넘어서 피지컬 AI, 즉 현실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까지 국가 전략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한 정부 지원도 강조했는데요. GPU 26만 장이 투입되면 전기 사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 이번 계약은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밤에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보도가 됐어요. 이 GPU는 미국에서만 쓰게 하겠다. 예. 요즘 트럼프 말을 100% 믿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알아서 걸러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양국이 오늘 열리는 안보협의회의 SCM 공동 성명에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금 미국에게 넘어간 대한민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넘기는 계획을 가속화한다는 것이죠. 자, 두 나라 국방수장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회의에서 처음으로 전자권 전환 속도를 명시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환만 언급했는데 이번엔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에 전환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훌륭한 일이라며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SCM 전날 판문점을 방문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오울렛 초소를 시찰하며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JSA 방문은 8년 만인데요. 이번 회의는 한미 동맹이 자주적 방위와 전략적 균형을 향해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청에서 벌어졌다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을 지어오기 위해서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값에 해당하는 결제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검사실에서 함께 식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 반입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수원지검은 없었다라고 결론 내렸죠. 네, 박상용 검사 우리말이 맞다면서 기세 등등하더니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검사가 유도 신문성 질문을 던진 정황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한편 고검은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와 대검 상층부의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그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의 최초 계엄 계획 시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인사청탁 의혹을 함께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조사자 측은 별건 수사라면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윤석열 측근으로 알려진 민간인 A씨를 내란 방조 혐의로 3차례 소환했고 A씨가 윤석열에게 김병준 전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등 인사를 청탁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통화한 적도 인사 청탁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대단히 비판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한 부장판사 말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보더라도 별건 수사로 비칠 소지가 크다라고 경고했는데 특검은 관계 확인 차원의 질문이었을 뿐 인사청탁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둔 지난 3월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실의 PC 세대가 교체된 사실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또 박성재 전 장관이 복귀한 뒤인 5월 이 PC의 하드디스크가 천공 방식으로 파기된 점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계엄 관련 문건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장관 부재 중 누군가의 지시로 PC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후 그가 복귀한 뒤 전문업체가 하드를 물리적으로 훼손했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정부 과천청사 장관실에 머무르며 관련 문건을 다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포렌식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가 됩니다. 박성재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5개 뉴스 다 소화했죠? 네, 이상 오늘의 아침신문 뉴스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TV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TV뉴스 리뷰 함께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본예산으로 올해 대비 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여야의 신속한 처리 협조를 당부할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AI, 반도체, 연구개발 등 전략산업 투자에 방점을 찍고 원안 사수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입니다. 지금 움츠릴 때가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중국에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내년 말까지 30일 이내로 중국에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기존 한시적 무비자 조치가 시행 중이던 45개국이 연장 조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扩大高水平对外开放，持续便利中外人员往来。中方决定将对法国等国的免签政策延长至2026年12月31日。 자신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마주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번에도 직접 나서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이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었다는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저녁 모임을 문제 삼았습니다. 8시 넘어서 앉자마자 소주와 소맥,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냐고 말을 꺼낸 뒤 한남동 고깃집 김치, 계란말이 등 당시 먹었던 안주를 세세히 언급한 다음 무슨 시국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이 그간 하지 않았던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차마 말을 못했던 부분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잡아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는데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이란 기억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대상 정치인들을 총으로 쏘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열고 재판 중지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례적으로 자신이 직접 당에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시에 여당을 향해 민생에 집중해달라는 대통령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 4,000선을 처음 넘어선 코스피가 4,100을 돌파한 건 4거래일 만이었습니다. 4,200까지 돌파하는데 딱 하루가 필요했습니다. 코스피는 2.78%, 114.37포인트 오른 4,221.87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상승을 주도한 건 역시 반도체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는 10% 넘게 급등하며 최초로 60만 원 선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도 11만 원을 넘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낙관론에 더해 지난주 방한한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두 회사를 협력 파트너로 강조한 게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